네, 안녕하십니까. 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이 북력 북자죠. 북쪽을 뜻하는 북자의 이치를 가지고 남북한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치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쓰고 있는 문자 중에서 세계 유일의 뜻글자죠. 한문은. 근데 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은 특히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파자 이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뭐 주역 전문을 이렇게 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처음에 공부를 했다가 이 주역을 완독을 하고 다 외운다고 해도 앞서 설명드린 이 파자 이치 말씀드린 이 화택 규계죠. 어긋날 규자. 이 규자나 북자의 뜻을 모른다면은 이 주역에는 비밀스러운 뜻이 담긴 글이 많기 때문에 비사체라고 하는데요. 이 파자이치가 아니고는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파자 이치로서 역학을 볼 때와 또 주역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때 차이는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노란 수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보통 빨간 수박만 먹고 자라가지고 저도 아직 이건 먹어보지 못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수박 겉만 보고 좋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안을 쪼개보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이렇게 잘 익은 수박도 있고 설 익은 수박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파자가 깨트릴 파자입니다. 글자 자자를 써서 이 파자의 방식이 아니고는 이게 겉만 보고 이렇게 수박을 고른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자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제 꼭 알아야 될 글자가 이 친비 관계할 때 비자입니다. 북자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북자의 이 좌측 우측으로 나눠진 글자로 보면은 이 비자의 글자가 이게 좌측의 글자가 이쪽으로 등을 돌린 모습이 북자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원래 남북한이 이제 같은 민족이고 동포죠. 그래서 친비 관계로 잘 지내야 하는데 북자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좌측의 글자가 등을 돌린 모습입니다. 또 이게 등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북자에는. 그래서 뭐 우측의 이 비수비자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을 좌익, 우익으로 보는 이치로 이제 글자를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같은 영토 대한민국의 뭐 지도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요. 이게 흙 위에 물이 지나가면은 경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분단되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자에는 이렇게 등지고 나뉘는 뜻이 있는데요. 물 숫자가 지나가면은 북쪽은 오행으로 보면 이제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흑도자도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되면은 토자를 이렇게 봤을 때요. 가운데 물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글자만 남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물이 흐르니까요. 그래서 물로 인해서 흙이 영토가 이게 분단되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북쪽은 이제 북한 할 때 이 북자를 쓰니까요. 그 영토의 분단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보면은 빗자는 이제 사람의 같은 항방향을 이렇게 나란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쪽을 보고 있는데 북자는 좌측의 사람이 등을 돌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에 확 띄시죠?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좌측의 사람은 반대쪽을 봅니다. 이렇게 서로 등을 지고 등졌기 때문에 등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배반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저버리다. 이제 북한이 우리 같은 민족의 동포라는 뜻을 이제 저버리고 등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보시면 좀 눈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북자를 보시면은 북쪽은 이제 예전에 춥고 남향으로 집을 많이 졌죠. 그래서 그 사람이나 집 대문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등 뒤는 이제 북쪽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등 뒤란 뜻이 원래 북쪽이 있었는데 북자가 이제 북쪽이란 방향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북자에다가 달월자를 써서 이 글자가 등지다, 배신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이런 뜻이 이제 지금은 대신하고 있습니다. 역학 사주에서 보면 이제 이 비견 비겁이 있습니다. 자신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는 동료 친구를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데요. 견줄 비자와 어깨 견자를 써서 비견 비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북한이 사실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될 이런 친비 관계에 있는 같은 동포인데 북자는 이런 이치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북자에 달아나고 도망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살려고 펭귄이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그래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넣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빗자와 북자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북자이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역 역학에는 이제 수지 비계란 게 있습니다. 그때도 이 빗자를 쓰는데요. 보시면은 물숫자에 땅지자죠. 아래 이 세 개 떨어진 이제 괴가 곤괴라고 합니다. 땅을 상징하고 위에 가운데 하나가 이어졌죠. 이거는 떨어졌고 이거를 이제 감괴라고 합니다.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계의 특징은 뭐 서로 친하고 가까운 사람끼리는 도와야 편하게 지낸다. 그래서 친비관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 것처럼 사람이 나란히 같은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같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뜻이 같다면은 서로 도우면서 친비 관계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학의 이치로 보면은 이 곤계와 감계가 보면은 감계는 9,800 방위로 보면 북쪽입니다. 그리고 아래 곤계도 1,800 방위로 보면 같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조역의 이치에서 보면 어머니로도 봅니다. 이건 물이니까 어머니 양수 속에서 생명이 기르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와 자식보다 더 이제 가까운 친비 관계가 없고요. 이게 보면은 물은 또 이제 생명이 물에서 다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곤이나 이 물숫자는 생명을 기르고 탄생시킨다는 점에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땅 위에 이렇게 물이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친비 관계의 뜻이 빗자에 있는데 이제 빗자의 뜻을 등 돌리고 외면한 글자가 북자라는 것. 그렇죠? 이쪽 좌측의 글자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북자와 빗자의 관계는 뭐 이거 하나만 보면은 이제 답이 모든 게 다 뭐 간단하게 풀린다고 보는데요. 보통은 남북을 좌익 우익 이념의 대결로 나눠진 모습으로 봐도 북자가 북자가 된 건 좌측의 글자가 등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제 좌익이죠. 남한이 우익이라 그러고. 그래서 북한이 남쪽 형제에게 등을 돌린 모습이죠. 말 그대로 등지다는 뜻도 되고 또 원래는 배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북자에 달월자를 써서 쓰고 있지만 이 글자에도 배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에게 등을 돌리고 같은 민족을 배반한 것이 6.25 전쟁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의 38선 경계로 남북한이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좌익우익이란 말을 보면 참 우습습니다. 보통 이제 좌익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뭐 급진주의라고 하는데요. 우익이란 말이 나온 걸 보면 이제 프랑스 국민회의에서 보수파가 오른쪽에 자리 잡은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뭐 보수적 당파를 지금 뭐 우파라고도 하는데 갈래파자를 써서 이게 참 좌익 우익 이념의 대결이 참으로 무섭죠. 근데 이 역학의 이치로 보면 저는 38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남한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배려이자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38 목도의 이치로 하태 규교의 이치로 이렇게 분단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 북한은 방위로 보면 이제 북쪽이고 오행으로 보면 수입니다. 남한은 이제 오행으로 보면 화로 볼 수 있는데 오행 상생 상극의 이치를 보면은 수국화로 상극의 이치가 됩니다. 근데 이 38선은 38의 목도로 이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수국화가 안 되고 수생목, 이거는 역학을 조금 뭐 처음 하신 분은 다 아실 건데요. 그리고
목생화로 이렇게 남북한의 지금 비무장지대가 만충지대 역할을 하듯이 이렇게 38선이 있음으로써 북한이 남한을 직접적인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완충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학 수리 치료 보면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또 다른 역학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남한 사람이 내가 지상 최고 행운하다 이렇게 썼는데요. 남자를 가지고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 남쪽과 북쪽이 이제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모습인데요. 너무나 극명하죠. 이 남북한의 결국은 이제 북측이 같은 방향을 바라는 뒷자에서 등을 돌린 대가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너무나 극명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 북자에 보면 패할 패자가 있습니다. 패할 패자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패자를 뭐 보면은 이제 북에는 달아나다 도망치다는 뜻이 있는데요. 뭐 사람이 동물도 그렇고 서로 싸움이나 전쟁에서 패하면 달아나고 도망가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이치로 이제 패자를 보면은 이건 돈패자입니다. 보시는 이거는 이 글자는 칠복자입니다. 우리 남한은 이제 자본주의를 선택했죠. 그래서 자본주의 남한을 공격하고 치는 뜻이 북자에 그냥 패하다는 뜻으로 패할 패자 이치로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또 이게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패할 패자의 뜻이 있으니까요. 뭐 역학의 이치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남자는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다행하다, 행운을 뜻을 가진 이제 행운 행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보시면 보이시죠? 이 녹색으로 쓴 글자가 행운 행자입니다. 다행이다, 행복하다 할 때 행자를 씁니다. 그래서 북쪽 공산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남한을 선택한 분들은 다행이고 행운하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북한을 이게 뭐 밤에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요. 북쪽은 이제 오행으로 수고, 남쪽은 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음양오행의 위치에서 음양을 상징하는 게 수와 화인데 하늘의 위치로 보면은 이제 일월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달이 되고 일이 되고 어둠과 밝음인데 뭐 현실도 이렇게 너무나 극명하게 어둡지요. 그래서 북자 자체에 달월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배신하다 할 때 이 배자를 씁니다. 배신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남쪽 우리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예, 등 뒤에서 이게 비수비자 아닙니까? 등배자입니다. 이것도 등지다니까 비수를 꽂은 거죠. 뭐 역학의 이치로 보면 이제 위에 화가 이칠화가 있고요. 북쪽에는 이제 수기 때문에 이런 이치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 간단한 이치를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북을 그 음양오행이치로 보면은 남쪽은 화고, 예, 북쪽은 수라는 거. 그래서 수국화의 이치로서 늘 북한이 남쪽을 치려고 한다는 거. 뭐 이런 이치로 보면 되겠죠. 북쪽은 이제 태생적으로 배신할 배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등 뒤에서 이렇게 칼을 꽂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패할 패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자는 이 비수의 뜻으로 볼 수가 있죠. 원래 같은 민족이 한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남북한으로 나뉘면서 등을 돌렸죠. 좌측에서 자에게 공산주의 사람들이. 그래서 비수란 것을 보면요. 길이가 짧아서 몰래 감추어서 상대를 암살하기 위해서 옛날에 자객들이 쓰기 좋은 칼이었습니다. 보통 단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등의 뜻이 있고 등지단 뜻이 있기 때문에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위치가 글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빗자와 북자만 잘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조금 뭐 예외적인 얘기긴 한데요. 뭐 불가의 고승이죠. 탄화스님은 뭐 유불선, 기독교, 사교에 모두 해통하신 고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역학에 밝았죠. 참설에 보면은 해방은 이제 66과 77에 있다는 말이 있었고요. 통일은 33과 44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탄어 스님이 어디서 이제 인터뷰인가요? 아마 문답을 하는 데서 6677에 대한 답을 이제 하셨는데 3344에 대한 이제 푸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정확히 예측은 뭐 못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람이 모든 걸 다 맞추고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33과 44에 대해서 이치도 한번 역학을 하는 분들은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북자는 결국 원래 배신하다는 뜻이 있었고요. 도망가고 달아나다. 패하다, 패망하는 뜻이 결국 북쪽이 패망할 수밖에 없겠죠. 뭐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이치나 우주법으로 보면은 신의를 배신한 자들의 말로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빗자가 결국 좌측의 글자가 등을 돌리고 빗으로 등대에서 꽂았다는 거. 뭐 유교 전쟁이나 지금 남북한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8 목도의 이치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수고 남한이 환대 수국화에 이제 뭐 쉽게 역학을 모르신 분은 물로 불을 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이 38 목도의 이치로 수전선이 지금 38선이 생겨서 이렇게 지금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뭐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뭐 이해가 와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자 한자에 이렇게 우리 남북한의 대한민국이라는 운명의 이치가 이렇게 글자 한자에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글자 한자를 아는 것이 뭐 책 한 권 아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이치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제 나름 이제 역학의 원리로 이제 글자를 풀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특히 유교의 경서기 때문에요. 주역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말씀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이치 없이 글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글자 하나하나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이제 역학 공부하신 분들도 그런 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파자에 더 유독 관심이 많아서 이런 이치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북자와 앞서 38목대 화택규계 이야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듣기에 좀 거북하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